사랑합니다. 행복을 부르는 사인의 수석 디자이너 자초라고 합니다. 제발 이혼해줘. 우린 절대로 안 돼. 우린 너무 안 맞아. 앞으로라도 행복해야지. 너가 너무 싫어. 이렇게 주구장창 이혼을 원하던 배우자가 내가 명확한 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황당하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막 두렵고 불안해서 미쳐버릴 거예요. 이대로 남편을 보냈다가는 영영 못 볼 것 같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데 상황이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을 것만 같고, 내가 붙잡지 않으면 상대가 이제 내가 나가도 되나 보다 받아들여 버릴 것 같고, 내심 잡아주길 바랬는데 내가 잡지 않아서 막 실망할 것 같고, 이런 복합적인 생각들이 가족 여러분들을 괴롭히실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맞아, 내가 딱 지금 그 마음이야, 어떻게 제가 그렇게 정확히 내 마음을 알고 있나? 뭐 이런 마음이 좀 들죠. 이게 사람이 다 똑같더라고요. 코칭 과정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상황들이 대단히 빈번하게 벌어지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가족님들이 제가 딱 방금 말씀드린 범주 내의 반응을 보여주시면서 멘붕에 빠지십니다. 실제로 멘붕이 올 만큼 정말 막막하고 막연한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상황에 막 몰입하고 빠져들어서 허우적거리는 거,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방향과 결과는 달라지는 법이에요. 자, 바로 솔루션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다른 걱정 모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만 딱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상대방이 짐을 싸서 나간다는 협박을 하거나 실제로 이러한 액션들을 보여줄 때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상대방의 사고가 분산되도록, 막 복잡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어떤 에너지든 에너지가 한 곳에 응축되면 그 에너지의 방향성은 강해집니다. 반대로 에너지가 분산되면 이 에너지의 방향성은 약해지게 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한 곳에 이렇게 생각을 집중을 하면 그와 관련된 생각이 강해지는 법이고요. 생각들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 개개별의 생각들은 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입장에서 상대가 짐을 싸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상대방의 모든 생각이 나로부터 멀어지겠다라는 쪽으로 수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수렴 상태가 지속될수록 더 강한 이탈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수렴 상태를 지속시키는 행동들은 뭘까요? 뻔한 거 있잖아요. 말리는 거, 붙잡는 거, 설득하는 거, 비는 거, 이런 것들이요. 왜냐고요? 한번 반대 입장에 한번 되어볼까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릴 때로 돌아가 보죠. 부모님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리고 막아섰던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게임을 하고 싶은데, 놀러 나가고 싶은데, 군것질을 하고 싶은데, 그걸 말린다면 바로 체념이 되던가요? 아니면 내가 막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말림으로써 더 커지고, 놀러 나가고 싶은 욕구도 커지고, 군것질을 하고 싶은 욕구들이 커지면서 오히려 나를 말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기던가요? 만약에 가족님이 전자라면 정말 착한 어른이셨습니다. 칭찬드릴게요. 그거는요. 하지만 본능적으로는 대부분 후자였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방이 나가려고 할 때 이를 가로막고 만류하고 붙잡아 버리게 되면 상대의 이탈 욕구는 점점 커져 버리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탈과 관련된 생각으로 응축되면서 그와 동시에 나에 대한 반발심이 확대되어 갑니다. 상대방 생각 방향성이 나로부터 점점 이탈하는 방향으로 확고해지고 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의 사고를 응축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다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떠한 반응도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표정, 몸짓, 행동
아무것도 노출하지 않고 그 상대방 자체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 완전한 침묵과 무표정으로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반응을 보여준다면 상대는 내 반응을 보고 자신만의 해석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반응이라는 재료가 있으면 해석은 더욱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석은 상대가 느끼고 있는 그 자신만의 지배적인 감정을 따라서 해석이 되는 거고, 그 지배적인 감정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석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생각과 감정의 방향성은 상대가 현재 향하고 있는 이 방향, 이 이탈 방향으로 좀 더 에너지가 실리는 형태로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 강한 에너지로 발전을 하게 되어버려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무반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도대체 무슨 마음인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고가 이탈해야겠어! 라는 이런 확정적 사고로부터 의문적 사고 형태로 일부 분산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반응이라는 재료가 없잖아요. 내가 무반응으로 대응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의도나 행동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점점 기준 없이 다변화되는 방향으로 확산되어 가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들이 오로지 이탈에 쏠려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분산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방향성을 향한 에너지들이 약화되고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하나의 방향으로 향하는 에너지를 줄여가고 반대 방향의 에너지를 계속 주입해가면 사고의 흐름과 감정의 흐름을 틀어버리는 과정들을 밟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상대방이 나간다고 했을 때 일단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무반응 이렇게 대응하시고, 그 다음 상대방이 보여주는 행보에 맞추어서 다음 행보를 결정해 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응까지 예측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그 패턴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 패턴에 맞추어 가지고 다음 대응을 결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상대가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만큼은 대응이 명확합니다. 일단 무반응, 어떠한 반응도 보여주지 마세요. 숨소리조차도. 제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이혼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상대의 사고의 흐름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의미 있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느냐, 이 여부보다는 어떤 패턴으로 소통해서 상대의 사고의 흐름을 어떤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였느냐가 유의미한 관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의 사고의 흐름을 통제하는 정확한 자극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반인이 자의적으로 진행해서 성공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한테 내 생각을 이야기해줘야 된다,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 대화를 통해 상대를 설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데 나만 오로지 원하는 이런 1차원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은 좀 접어두시고요. 정확한 대응 방향에 맞추어서 진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대응, 무반응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반응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가족님들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